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북한이 결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처음 이제 김여정이가 그거를 파기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 그래도 그거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서 저런 식의 평화를 당연히 깨트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파괴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저들이 우리의 또 예상을 깨고 물리적으로 파괴를 시켰습니다. 저는 사실 저들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왜? 쟤네들은 국가가 아니죠.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국가가 아닙니다. 쟤네들은 괴뢰 집단인 것이죠. 저들에게 우리가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문명 국가로서의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한다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을 끊임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화다, 합리적인 대화다, 그걸 앞세워서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되지 않는 평화는 가짜고, 힘의 균형을 요구하지 않고서 대화를 외치는 자들은 굴욕적인 모습을 숨기기 위한 그냥 방편일 뿐이다.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겠죠. 북한이 저런 식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정말 문명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괴뢰 집단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현재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일전에 김여정이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다, 보복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여정이가 저런 식의 막말을 계속해가지고 쏟아낼 때,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 어떠한 제대로 된 유감 표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떠한 제대로 된 사과 요구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냥 굴욕적인 빌빌거리는 모습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5일 날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했는데요. 넥타이가 좀 눈에 띕니다. 저 넥타이가 바로 이 넥타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 했었을 그 당시에 착용한 넥타이를 차고 나와가지고 평화를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런 식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낮은 자세로, 굴욕적인 자세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죠. 16일 14시 50분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결국 폭파가 됐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한 것은 괴뢰 집단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지극히 예상이 되는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저런 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던 평화라고 하는 거, 힘의 균등을 요구하지 않고 굴욕적인 모습을 평등이라고 가장을 했던 그 어떤 속내가 그대로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의 문을 연 남북연락사무소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굴욕을 평화로 가장을 하면서 저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사진까지 찍었었고, 판문점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지대하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평화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던 평화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판문점 선언이다, 대단한 성과다, 남북관계가 그냥 그 어떤 정권보다도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언론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외쳤던 평화가 다 가짜다, 다 허구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은 저들의 평화가 가짜 평화 쇼다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저 괴뢰 집단 때문에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번에 공개가 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170억 가량이 투입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103억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2019년에는 54억 가까이가 들어갔고 올해는 또 11억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8억 가까이가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북한은 뭘 했냐 도대체가? 토지만 제공을 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남측이 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쟤네들이 지금 한 거는 뭐예요? 땅만 지금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기다가 저거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쟤네들이 썼을지도 제가 의문인데 땅만 제공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혈세를 갖다 국민 혈세를 그렇게 168억 가까이를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은 아무것도 돈도 투자도 안 하고 근데 폭발시킨 것도 누구예요? 쟤네들이 폭발을 시켜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게 굽신굽신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게 빌빌대는 것이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화가 나고 분통이 지금 터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168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도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쓸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허수아비 같은 저런 평화의 상징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지들이 다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고 말 것인데 그런 데다가 지금 돈을 쓰고 있고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지금 이룬 것처럼 총선에다가도 써먹고 이런 자식들의 지금 실태를 보니까 정말 제가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 지금 자료에 따르게 되면 어떠냐?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에 지난해 2,951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올해 예산 및 집행 내역날에는 비공개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대북 협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러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도대체가 현재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인 것인지 자유 대한민국의 정부인 것인지 북한의 대변인인 것인지 구분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돈도 진짜 제가 아까워 죽겠습니다. 저 돈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국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게끔 쓸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쓸 돈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리고 전체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후대한테 계속해 가지고 빚만 지금 물려주고 있는 상황도 제가 답답해 죽겠지만 현재 지금 여당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북한의 대변인인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의 국회의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송영길 이 인간 뭐 하는 인간입니까? 외교통일위원장 됐죠 이번에. 그런데 이 인간이 뭐라고 했냐? 대포로 폭발을 안 한 게 어디냐? 이런 말을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가지고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가 없이 비참하게 폭파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예고대로 실행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대포로 폭발을 안 한 게 어디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예관대로 행동했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 예관대로 행동하니까 괜찮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어야죠. 왜? 저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저런 행동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지 맞는 것이죠.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물론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씨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포로 폭발을 안 시켰으니 다행이다. 참 정말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들한테 표를 준 사람들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자신들이 준 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대포로 폭발을 안 시켰으니까 괜찮다가 뭐를 가지고 폭발을 시켜야지 그러면 안 괜찮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까? 이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송영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2시간 뒤에는 용납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분 지금 뭡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에요? 2시간 전에 같은 경우는 대포로 폭발을 안 한 게 어디냐? 그 말은 초등학생 좀 오바고 중학생을 데리고 와서 자 친구야 이 말의 지금 의도가 뭐인 것 같니? 대포로 폭발을 안 한 게 어디냐?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가 뭐인 것 같니? 라고 중학생한테 질문하더라도 뭐라고 답변하겠어? 대포로 폭발을 안 시켰으니까 괜찮다라는 뜻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랬던 사람이 2시간 지나고 나가지고 야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국민들의 지금 눈치를 보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든지 뭐를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인간이 지금 국회의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인간한테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굴욕적이고 빌빌거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그거를 평화로 가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금 방법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대처했습니까?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필요 없다. 무슨 놈의 위원장이냐 괴뢰 집단한테 김정은 이렇게만 호칭을 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었죠. 김관진 장관은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쏠까 말까 묻지 말고 선조치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집권 여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김여정이가 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 그 말을 하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전선언하자 이따위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대북전단 뿌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야 너네 그거 뿌리면 법적으로 그 처벌할 거야, 잡아갈 거야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선제 조치를 하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